안녕하십니까. 독한청문회 일일 리포터 김민지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경선 진출자로 4명의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가 결정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독한청문회를 다녀가신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별 하이라이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 가덕 신공항 유치. 최근 여야 모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신공항과 관련된 부산시장 후보들의 생각 함께 알아볼까요? 부산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지금 김포공항보다 더 흑자를 많이 내는 공항입니다. 네. 이건 서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김해공항이 현재 포화 상태란 말이죠. 부울경 전체의 경제 구조가 점점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물이 24시간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경제공항을 가덕도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부울경도 우리 지역의 IC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이런 신성장 산업 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그런 업종의 기업들을 유치를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덕 신공항을 말하고 적어도 남북권에 경제적인 재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인프라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지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추나 말리는 공항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명확하게 팩트를 부산 시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이 지금 구호만 난무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이미 늦었는데 10년, 15년 할 동안에 그러면 손 빨고 기다릴래?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건 그거대로 하고 김해공항 확장하는 거를 이 공항 자체를 막 넓히는 것보다도 활주로 정도만 더 그걸 증설을 해서 노선을 김해공항의 노선을 늘리는 거를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수도권의 패권주의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깨지 않고는 부산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부울경이에요. 부울경이 하나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권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만 부울경도 살지만 대한민국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데 가장 또 핵심 축은 가덕신공항이죠. 가덕공항은 남북권 전체의 물류 허브 공항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류 허브 공항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항만이 있고 그 56%가 한적 화물이고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일본이나 중국과 제일 가까운 곳이 상해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부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리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물류 허브 공항이 하나 있는 게 좋으냐, 둘이 있는 게 좋으냐. 당연히 둘이 있는 게 좋죠. 이 가덕도 공항 문제는 어쨌든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해서 이런 논란을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이 김해공항 백지화선을 빨리 해줘야 돼요. 아마 시민들 다 아시려고 봅니다. 차라리 밥상에 밥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거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또 신공항 돼야 된다. 그 소리 진적했어야죠. 하려면은 진적 당론으로 하겠다. 발표도 하고 대구 용백 의원님들이 요즘 이상한 법안도 내고 하시는데 못하게 막고 그래 했어야죠. 진정성이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다 보면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에 치우쳐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힘들고요. 지방에 있으면 지방 위주의 어떤 입장에서 또 국가 전체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저는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징이 있고 상하이가 있고 도쿄가 있고 오사카가 있고 다 그런 식이거든요. 가면 대한민국에 서울은 어차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군데 정하려면 어디 정해야 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홀로 역사를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투 트랙인데 그 한 트랙에 이 국제공항이 없다는 건 부산, 울산,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을 통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수단인 하이퍼루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부산 주요 도심지를 15분 안에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핵심 공약인 어반루프, 이와 관련된 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이미 자신들이 기술로 1100km까지 가능하다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형으로 좀 속도를 줄이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반루프고요. 그래서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여기 동부권에서는 1시간 반 이상 걸리잖아요. 그거를 줄이지 않으면 공항의 그 의미가 퇴색하고, 그래서 이것을 15분간에 연결할 수 있는 어반루프를 둔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항도 살리고, 또 부산이 늘 신기술에 대해서 팔로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선도한다는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느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덕도하고 해운대를 잇는 게 지금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 중에 핵심적인 작년에 발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상 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라는 게 만들어져요. 땅 밑으로 휙 빨리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사상 해운대까지지만 그거를 가덕도로 이어서 철길도 있고 지하철도 다 뚫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이 다 있어요. 저희들이 있는데 그 지하고속도로 밑에다가 또 하이퍼루프를 만든다는 얘기인지 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면, 산업적인 측면이나. 한일 해저 터널은 한일 해협을 횡단해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터널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남부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산을 연결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물류 경로를 짜는 게 훨씬 더 저는 경제적이고 그것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옵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터널이 그냥 단순하게 뭐 관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일본으로 진출을 해서 일본 쪽에 또 우리가 필요한 이득을 얻을 게 있으면 얻고 또 그쪽도 우리 쪽으로 와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것이 홍콩과 대만까지 연결되고 하면서 그래서 부산의 물류기지라든가 부산의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허브로서 활동하게 하는데 이게 아주 이렇게 융성하게 하는데 저는 이 해저 터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고 또 정치적으로 또 국제 관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프로젝트 아니냐. 비용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 부산은 오로지 지금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해야 된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시청 안에서도 한일 해저 터널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본 적가 있어요. 전문가들 모시고 덮었죠, 이렇게. 왜 덮었느냐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 혼자만 서류 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 다 모여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들어본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도시에 빌딩 하나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고 세계의 변화, 이게 동북아시대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외교적인 문제, 산업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100조가 넘게 든다고 하는데 모든 거에 그냥 고려 없이 그냥 뱉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듯 청년 인구 유출은 부산의 심각한 문제인데요. 부산시장 후보들의 각양각색 청년 정책 함께 알아볼까요? 지방대학은 지금 전부 다 정원 미달이 걱정해야 될 정도로 다 위기입니다. 그거는 부산 지역 대학뿐만이 아니라 경남, 울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부산시 단위의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의 육성을 중앙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부산시가 적극 나서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대학의 이제 그런 그 재조정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산업의 협력 체계 속에서 지방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정시 경쟁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5개 종합대학이 지금 1대1도 안 됩니다. 네. 1대1 부군이거나. 그러면 정시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을 생각하면 다 미달이에요. 네. 부산의 대학이 부산 경제의 10%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2조 2천억 정도의 재정을 운용을 하는데 이 대학이 이렇게 점점 사람도 못 구하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여기 기업이 오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청년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제공하더라도 대학 살리고 대학과 기업을 살리지 않는 이상 부산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육부도 IPP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에 있어서 하는데 이게 다 예산 따먹기 경쟁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지방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거기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지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기업도 들어갈 기업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도 청년 단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같은 거는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일자리 하면은 지금 부산이 핀테크나 급사 말하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4차 산업 AI 융합대학원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산학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에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필요한 영역이고 결국 부산의 위기는 지역 경제의 위기, 대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또 우수한 학생들이 부산에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부산에 털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저는 이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구글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부산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산 경제가 위험한 그리고 타격을 많이 받은 것도 이러한 타격에 견딜 수 있는 굳건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한 1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기업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별로 확인한 독한 청문회 하이라이트 1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